근데 네. 저는 정말로 이 언론,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서 또 가짜뉴스 만들었다라고 공격할 거면 사실이 어떻다라고 밝히고 해야 된다. 네네. 이제는 더 이상 흠집내기 수준의 글 몇 자 가지고서 예. 언론을 모욕하면 안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겸신 교수와 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용기 있게 진실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고, 네. 저희가 이제 이 조국 장관의 그 딸과 배우자가 수사가 시작된 게 되돌아보면 조국 장관의 이제 법무부 장관의 그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즉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할 때, 그리고 당국대에서 제1노문 저자로 하고 그 장학금을 8회 인상 줬을 때 조국 장관이 관여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진실도 있지만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네네. 추가로 더 나아가자면 오늘 그 공교롭게도 저희 3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이제 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는데 좀 역설적으로도 국민의 또 한 80%는 이것이 흐지부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 부분, 이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는 조국 장관 국정조사 이후에 하자라고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떳떳하다면 저는 그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어떻게 하냐면 21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확인을 해서 국민들한테 법 적용이 또 공정하게 돼야 될 네네. 부분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방금 이야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 좀 해두고 갈게. 예. 이게 지금 그 조국 딸 부분에 있어서 따라서 저는 이낙연 총리처럼 이게 신중한 분이 왜 이렇게 저는 허위 사실로 국회에서 이게 보고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이게 바로 정정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보면 수사 사항을 실시간 대로 안 받고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고, 그게 남자가 몇 명, 여자 몇 명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성 2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여성이 2명이 있다라는 것은 수사를 받는 대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겸심 이제 본인과 이제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11시간 같은 압수수색 기간에 이제 검찰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이제 식사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화를 뭐 바꿔줬던 했던 해서 조국 장관의 그런 그 행동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는 그 검사의 행태도 보면 우리가 회사 보면 감사 같은 거 나올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의례적으로 식사 같이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수사 받고 수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왜 검사가 그렇게 수사를 하는 도중에 그 식사를 시켜서 이렇게 논란 같지 않은 논란을 계속 며칠 동안 불러일으키냐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죠. 네네. 이낙연 총리 그 지금 국회에서 답변을 갖다 할 때 예. 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네. 자, 서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인을 진짜 또 정쟁적으로 이용하면 네.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좀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이재수 이제 기무사령관하고 이제 그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세월호 수사 방해 관련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당이 우리 민주당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 군인과 정치 검사는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사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계던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본인의 동기인데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슬픔과 그 정의에 대한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민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치 군인과 정치 검사가 없었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주광덕 이제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그 검사와 변호사가 했는지도 모르죠. 수사관이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청문회 때 유도신문을 했다고 하지만 전화로 팀장과 수사한 결과가 있죠라고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공익 제보에
그 방편 아니냐고 하면 공익 제보는 언론과 다른데 해야지 왜 야당의 특정 국회의원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거는 공익 제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익 제보를 야당에게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여기 조국 장관 압수수색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세 분하고 비교해 보면 자, 첫째 그 변창훈 정 정말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저 방송 같은 경우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지만 이제 때로는 이제 유머가 또 지나치다는 건 시청자들 중에는 그건 당연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유머를 진실로, 진실을 유머로 거꾸로 해석하면 더 큰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그 조국 장관 이제 압수수색 하고 나서 딸이 이제 생일인데 케이크도 뭐 잔치도 못했다고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 특히 이제 강용석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영수증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소리냐 새벽 3시까지 두 명의 자녀 생일 친구들끼리 해서 70만 원의 식당에 갔지 않았나라는 거에서 굉장히 또 제보가 언론이 많이 됐어요.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이것이 가짜라는 게 밝혀났지 않습니까? 8월 25일 날 다른 블로그에서 캡처했던 거.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그 유머도 중요하지만 우리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은 기본은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금 강용석 그 사회자가 했던 말은 뭐냐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이야기 팩트가 나가고 나서 해명 보도가 하더라도 이게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70만 원 주고 식당에 가서 먹은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김어준도 그렇지만 모든 유튜버들이나 팟캐스트 진행자들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 점 하나 가지고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임 있는 공중방송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TV조선 같은 방송에서는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어준 씨라든지 아니면 실명을 갖다 제 이야기를 갖다 하면 김용민 씨 같은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KBS 국민 세금을 내는 KBS 방송 같은 데서 진행을 갖다 맡고 있다고 예. 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잠깐만. 네, 제가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 예. 그 강용석 씨도 이런 논리에서 비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한 명을 찍은 겁니다. 그게 이 앞부분에 사진 보시면 이게 쫙 있는 사진이잖아요. 1,100명이 저 정도랍니다. 저희들 볼 때는 엄청난 것 같은데 저 정도가 1,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이제 앞이 크게 보일 테니까 뒤로 갈수록 적게 보이겠죠. 그럼 조금씩 더 줄여서 간다고 치면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보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글쎄요, 200만까지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고려하면 정말 지금은 비정상적인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숫자는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지금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카이스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는 페르미 기법이 어차피 인간의 주관이 들어가면 굉장히 조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서 평방미터당 9명이 서서 하면 저기서 이야기한 거는 한쪽에 5만 명이 서니까 상거리니까 한 1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저희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 이제 페이스북에서 주장하는 논거는 6시간, 8시간의 장기전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를 한 곱하기 한 3, 4점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회전율을 하면 100만 명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페르미 기법도 있지만 그 인간적인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100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20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저기 주체가 그러니까 저게 정당이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면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 자발적인 단체, 시민들이 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메시지도 한 번 더 중요한 네네. 것이니까 그걸 한번 보자. 예. 나는 저기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와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검찰을 갖다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모습들 어떨까요? 네, 그거 이제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되게 실망스럽겠죠. 이게 숫자적인 부분이나 서로 정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근데 네. 좀 10월 3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예전에 그 기독교 연합회 회장인 이제 정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던 분이 이날 공교롭게도 100만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도 뭐 교회 집사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지만
정말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데 하물며 목사가 이런 상황에서 그 기도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당연히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특정 당이 오면 뭐 먼저 이야기해서 이런 집회가 있으니까 주체에 관해서 배경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좀 다른 지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바꿔서 하면 되는데 10월 3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지켜보면 좋겠고 네네. 저는 중요한 것은 당이 먼저 나서서 민심이라든지 여론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 말씀 한번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뒤엎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쪽에서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12시에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할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월 3일 개천절 집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서전부 대변인, 이런 모습들 어떨까요? 네, 그거 이제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되게 실망스럽겠죠. 이게 숫자적인 부분이나 서로 정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근데 네. 좀 10월 3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예전에 그 기독교 연합회 회장인 이제 정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던 분이 이날 공교롭게도 100만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도 뭐 교회 집사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지만 정말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데 하물며 목사가 이런 상황에서 그 기도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당연히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특정 당이 오면 뭐 먼저 이야기해서 이런 집회가 있으니까 주체에 관해서 배경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좀 다른 지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바꿔서 하면 되는데 10월 3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지켜보면 좋겠고 네네. 저는 중요한 것은 당이 먼저 나서서 민심이라든지 여론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 말씀 한번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서초동 집회에서 그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를 그 아주 열변을